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저기 판교, 서판교, 네. 6단지 23평을 갖고 있는데, 아,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오른 상태고, 혹시라도 이제 또 9억이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혹시 그냥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전화해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분당구 서판교 6단지 삼성 맞을까요? 아니요, 진원. 아, 진원이요? 예, 진원, 로제비앙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로제비앙 아파트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로제비앙에 사신다고요? 네네.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예,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제가. 거주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네 네. 아기 보러 와 있어서 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주는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예전에 이 분양 전환된 아파트 아니에요? 예, 전환됐어요. 분양 전환됐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몇 평이에요? 23평. 23평. 네. 23평. 그러면은 그때 분양 전환되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5억 8천 얼마였어요. 5억 8천. 네.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 이제 시기가 예전보다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사실 네. 이거는 이제 분양 전환 가액인 거고 지금은 뭐 한 10억 가요? 10억까지는 아직 안 가고 한 9억 9억 대? 5천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억대 정도 된다는 거죠? 네네네. 9억대 뭐 한 중반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일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다 오른 건지 그래서 좀 팔아야 되는 건지 다 팔고 네. 조금 이제 분당 쪽으로 옮겨 앉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분당 왜냐면 이게 쪽으로? 지금 대출이 있으니까 어떤 거요? 대출. 아, 대출. 응, 그래서 네. 그냥 전세를 놓을까 아니면은 네. 전세를 놓을까 아니면 팔고 그냥 분당 지역으로 그냥 옮겨 앉을까 이제 생각이 그 두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아, 그 두 가지. 그러면 네. 여기 대출이 많아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러면 이게 전세 요즘에 한 얼마 놓을 수 있어요? 9억 중반이면 뭐 한 6억대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억 5천이요. 6억 5천?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일단 두 가지를 다 한번 놓고 봐볼게요. 예. 일단 전세를 놓게 되면 예. 6억 5천 정도 논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6억 5천을 놓으면은 만약에 지금 대출이 조금 있으시니까 그거를 갚고 예. 그 나머지 금액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출금 그 상환을 해줘야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집을 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그러면 어쨌든 전세 놓고 전세를 간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지금은 아들네 집에 살고 있어서 근데 아들네 집에서 계속 전세를 사실 갈 거예요? 필요는 없어요. 예? 네?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요, 한 4년 정도. 4년 정도 거기서 살으실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일단 그래서 전세 고민을 하는 거지, 현재. 그럼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예. 매도를 하고 예. 뭐 분당 쪽으로 뭐 그러니까 작은 부담선에서 조금 작은 부담 줄여 분당 쪽으로 이동하는 거. 예. 요게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1번대로 전세를 놓고 어떻게 보면 집을 내가 구해야 되면 어쨌든 뭐 매매는 아닐 거고 전세를 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 그게 있잖아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예. 지금은 사실 뭐 나중에 뭐 물론 2년 있다가 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전세를 놓게 되면 사실 되게 집을 팔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전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딱 2년이 끝났어. 내가 들어간 다음에 뭐 좀 살다가 매도하고 이런 건 관계가 없는데 네. 이게 임대차 3법이다 보니 임대차 3법이 지금 시행된 이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막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분쟁들도 많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는 사람도 원래 내가 이거 임대차 만기 되면 내가 들어가려고 보통 매수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예 그 갱신청구권 행사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 해석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막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지금 전세가 놓은 물건들보다는 사실 그냥 실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실제 주인들이 거주하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매수를 많이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근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4년 거주를 아드님 집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사실 요 문제는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아, 4년까지는요? 왜 그러냐면 4년 있다가는 뭐 어쨌든 내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아, 근데 이제 4년 동안 팔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팔지 않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매도를 하고 예. 분당 쪽으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고 분당 쪽으로 이동을 하면 대출금 같은 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예. 내가 어쨌든 이쪽에 가면 결국은 또 이쪽에 내가 거주 요건도 못 맞춰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나중에 전세 놓고 했다가 또 내가 들어가면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분당 쪽으로 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판교잖아요. 예. 판교는 이제 우리가 있는 쪽 요쪽은 이제 서판교고 예. 요쪽에 이제 그 판교역 있는 쪽이 이제 동판교 쪽인데 네. 사실 기본적으로 동판교 쪽보다는 인프라 쪽들이 이제 서판교가 조금 부족해요. 전철과의 거리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판교라는 큰 틀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예. 판교가 사실 이 서울이 아님에도 굉장히 집값이 높잖아요. 예. 그 집값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든 어쨌든 궁극적인 거는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기 뭐 신분당선이나 이런 서울과의 접근성도 사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뭐 쾌적성이라든가 어쨌든 신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겠어요. 그런 것들을.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판교에는 다른 곳에 없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직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판교에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들의 수요가 몰려들듯이 여기서 판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장 거주지로 생각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판교겠죠. 예. 판교 아니면 분당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이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판교에서 그렇다고 이 그 직장인들 자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거를 전세든 매매든 할 수요층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 집 23평이잖아요. 네. 23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파트 평수에서는 좀 소형 평형이고요. 네. 그러면 볼게요. 소형 평형, 중형 평형, 대형 평형 있는데 판교에서 판교 집값이 높잖아요. 예. 그럼 가장 낮은 게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쉬운 게 그리고 가장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소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제일 접근하기가 편한 거죠. 일단 15억이 넘어가면 대출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수요층들도 충분히 있고 거기에 소형 평형이고 거기에 연식도 아직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거주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실 세금 부담은 훨씬 덜 하잖아요. 예, 예. 지금 매도해서 다른 걸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매도하고 뭐 가도 그 기간이 4년이니까 그때 내가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예. 그럼 그때 결국은 거주 요건을 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뭐 서판교가 조금 동판교보다는 아직까지 금액이 낮고 지금 뭐 9억 중반대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 수요층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손발힘 될 때까지 좀 제 생각으로는 놔두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결론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분당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일단 예. 그냥 제 생각으로는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집에 안 가세요? 지금은 예, 주말만 가서 이제 조금.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제 9억이 넘어가고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던 얘기는 이런 직장들 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보다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분당도 올라가면 결국은 판교도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어떻게 뭐 같이 움직이는 축이니까. 예. 그러면은 금액이 더 올라가면 사실 이제 9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나중엔 장기 보유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보유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는 해요. 그게 내년에 이제 근데 바뀌어가지고. 거주는 우리가 10몇 년을 거주를 했기 때문에 네. 거주 요건은 뭐 걱정이 없거든요. 아니죠. 그 거주 요건이 아니고 예. 그 거주 요건이 아니고 이게 임대주택 그 전환된 거라 아마 예. 5년 사시면 이건 비과세가 나올 거예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으실 텐데. 그러니까 10년, 12년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 비과세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그 아니 9억이 9억 초과되는 이상은 뭐 저기 양도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거기는 비과세가 없으니까 예. 그거는 공제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공제가 이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거주를 많이 할수록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임대주택법은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예. 그게 임차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예. 매수일로부터 보유? 따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장기 보유는 그러니까 비과세까지는 그게 관계가 없는데 네. 그 장기 보유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주하면 할수록 조금 유리하기는 해요. 아,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아무래도 근데 그 유리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9억이 넘어가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부담이 지금 아무래도 비워놓고 그냥 이자만 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부담되고 나중에 그러면은 4년 있다 분명히 나오시긴 할 거죠. 그렇죠. 4년 때 나오면은 어쨌든 또 거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생각으로는 예. 어차피 4년 거기 거주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예. 빨리 전세라도 놓고 그냥 보유하세요. 아, 보유하고. 그러면 그때 그때 이제 만약에 입주를 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다시. 4년 동안 또 어쨌든 비워두면 대출이자는 또 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대출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제되는 부분 뭐 요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건 지금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4년이라고 한다면 예. 전세 주시고 아니면은 그때 2년 있다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직접 입주하시면 또 되니까. 근데 2년 있다가는 또 세입자가 혹시라도 이제 안 비워줄 수도 있고. 아니죠. 그거는 주인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 주인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가거나 주인의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의 직계 존속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근데 안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 임차인이 요구를 했을 게 거부를 못 하는 거지. 내가 실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아,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못 들어가도 4년에도 4년 뒤에 갱신청구권 한번 쓰게 되면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니까 아. 우리 시청자분은 직접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옮겨서 거기 전세 놓지 마시고요. 예. 그냥 이거를 전세 놓고 그냥 보유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